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지수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69% 상승하면서 2238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62% 동반 상승하면서 686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마감했고요. 이제는 슬슬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좀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도 저희 구해줘 스탁이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먼저 만나보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이 두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 서성민, 강호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일주일 동안 다른 분들도 방송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서성민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시간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덜 진지하게 재밌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덜 지루하시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벌써부터 약간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님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최근 저희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 이런 공략주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좋은 흐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앞에 두 전문가님들도 그런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도 들려드리면서 좀 지친 시간에 좀 활짝 미소를 지을 수 있게끔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지만 또 유익한 방송으로 오늘 1시간 이끌어가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며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는 거 아시죠? 두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을 구해주시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먼저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는 방법인데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대응 전략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알기 쉽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투자 성향이시고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어떤 업종을 좋아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의 소통창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서성민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안구정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구정화요? 특히나 최근까지는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만 올라간다든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등 전기차 관련 섹터만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팔할까 이렇게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가 조금 오류가 나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상당히 순매수로 받쳐주면서 시장 흐름 상당히 좋게 이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청산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하루 동안은 조금 관망세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2238선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20주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외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상으로 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한된 지수의 변동폭 내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를 이용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는 오늘장을 안고정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닥을 한마디로 하면은 테마파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파크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스닥에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은 테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G 관련한 테마도 있었고, 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기생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만큼 좀 테마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좀 테마군 내에서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5G나 뭐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눌림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만큼 길었던 만큼 다시 한번 힘을 받아주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오르는 종목들도 당연히 뭐 단기적인 접근도 좋지만 이렇게 좀 장기간 눌려 있었던 과거엔 핫했지만 좀 지금은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테마군 내에서 한번 순환매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특별 이런 이슈가 있는 테마 내에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0.6%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뭐 추세 같은 거를 보더라도 대략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상으로 봤을 때는 688포인트 정도가 지난 고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군 내에서 지속적인 수급이 이끌어지면서 만약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키 맞추기도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유념하셔가지고 계속적인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오늘 코스닥을 테마파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이슈가 있는 테마군 내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바쁘게 돌아갔던 오늘장,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혹은 슬프게 했던 종목들 있었겠죠? 급등했던 종목, 또 급락했던 종목 상관없이 두 전문가 눈에 띄었던 주인공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민 전문가에게 물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오늘의 종목은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이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종목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와 앞으로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오늘장 주인공이 뭐였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특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천주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보시면 채팅창을 보면 알거든요. 채팅창을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 스타일인데?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다고 해도 조금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잔소리가 길었고요. 일단 이노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노인스트루먼트는 5G 계열에서 광섬유 융착 접속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광섬유 융착 접속기다라고 말을 하면 뭔가 발음도 되게 어렵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G를 하는데 광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광섬유를 깝니다. 근데 광섬유를 깔아놓으면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끊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이어지고 하는 것을 광섬유 융착 접속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G 계열로 말하면 약간 유지보수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메리트가 부각된 부분 그리고 5G 섹터의 강세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5G 업종이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일단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결정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합병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미국 인구의 99%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통신 설비를 마련해라. 6년 동안 이게 골자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5G 통신 설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 장비 업체로 세 군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화웨이는 미국에서는 빠지겠죠. 삼성전자,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 이렇게 세 업체를 들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거기에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 주의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이 회사들의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주된 매출이 중국 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아닙니다. 오늘의 그냥 주인공으로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재무적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액면 병합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장을 하고 나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격 희석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아서 올라갔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3월 달이다 보니까 다음 달이 3월 달입니다. 3월 말까지는 재무적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투자하신 그러한 종목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인공으로 이노인스트루먼트 짚어주셨는데요. 추천주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짚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눈에 띄었던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좀 주인공으로 보시나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KPS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KP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스마트폰 부품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그런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뭐 오늘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이 주식 양도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소식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태인데 기존 송준호 대표를 포함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을 이제 둠밈과 우림투자조합에 넘긴다는 그런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이슈는 늘 이런 핫한 좀 이슈를 좀 가지고 오는 그런 공시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최대 주주 공시 이 변경 공시를 볼 때 뭐 확인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당 양도가액을 뭐 체크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넘어간다면은 당연히 주가의 호재로 반영을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KP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둠밈과 우림투자조합에 이 지분을 넘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HLB 출신인 그런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투자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경영 참여 목적이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에 좀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HLB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실리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물질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좀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 아주 강하게 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초록색 선이 이렇게 막대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막대가 의미하는 것은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 500억 이상 실리게 되면서 가격 제한폭의 상한선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게다가 상장 이래로 최고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이 조정 구간의 거래량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은 아직까지 물량을 다 못 털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 눈에 띄었던 종목은 KPS였고요. 아까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오늘 빨간불 쭉 켰던 오늘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은 물론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저희 구해줘 스탁의 하이라이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솔루션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오늘자 사연 만나보기 전에 AS 먼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응급처치로 구해드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셨었는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김성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고 뭘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사면 내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든데 수익 좀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너무 오래 들고 가지 않게 전략 세워주세요 라는 고민 남겨주셨었죠? 그래서 이 사연에는 서성민 전문가가 미코라는 종목 2월 7일 날 매수하라고 전략 드렸고요. 매수가 6,350원 제시해 주셨었습니다. 목표가는 7,2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 종목 최고가 7,670원 달성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20.79% 달성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바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릴게요. 네, 우선 이 종목 정말 저희가 구해드린 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최고가 경신하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서성민 전문가에게도 좀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일단,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어서 대응 전략까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날 제가 일기까지 썼기 때문에 네. 어떤 날 샀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금요일 날 바로 목표가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코를 우리가 5글자로 하면 뭐죠? 저희 미스코리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네. 이름값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값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미스코리아라고 따지면 진선까지는 아니고 미 정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전략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이런 종목을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시다가 다 올라갔을 때 이제 진짜 사야 되나 하고 막차 타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AS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그 시청자분께서 반도체 관련주를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수소경제 관련주이면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였던 미코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고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가 많은 종목
중에 얻어 걸려라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얻어 걸려라 하는 종목은 보통은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니코는 지금 실적 시즌에도 맞는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회사의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아직도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이 차트가 어떤 네. 차트라고 제가 그랬죠? 저 이제 알죠. 이거 활주로 차트. 그죠?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네. 활주로 차트를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활주로 차트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주로 딛고 딱 날아가는 모습 딱 보였죠? 그날 날아갔습니다. 그날 활주로를 딱 탄 거예요. 비행기가 막 쉬고 있다가 이제 막 나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막 쉬기 시작하는데 쉬는 종목도 얘는 활주로에서 쉽니다. 딱 보면 기가 막히게 활주로에서 쉬고 있죠. 이 얘기는 얘는 더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활주로선인 지금 오늘 종가 기준 6,400원대에 추가적인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대신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7,200원에서 7,600원대예요. 그 사이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7,000원대 초반까지 보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얘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한 6,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드린 종목으로 수익 났던 종목 2차 AS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6,400원 추가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7,200원에서 7,600원 선 잡아주셨고요. 혹시나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손절가 6,200원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S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대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네요. 아직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폐렴주에 뒤늦게 들어가서 손실을 보고 있네요. 아직은 현금이 좀 남아있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종목 담아서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은데 최근 전기차 쪽이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도 전기차 관련주 매매해서 수익을 좀 내보고 싶은데 만회할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는 강호진 전문가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죠. 신흥 SEC 2월 6일자로 매수할 것을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43,100원에 매수했을 경우 목표가 46,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최고가 48,900원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13.46%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AS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각각의 두 전문가 모두 좀 좋은 종목들 또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다 기쁩니다. 제가 들을 때 좀 매수를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부럽네요. 우선은 네, 부러운 건 제 진심이고 이 사연도 좀 AS를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AS 도와주시죠. 네, 저는 박수를 안 쳐주시네요. 박수 쳐드려야죠. 서운할 축하드립니다. 뻔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전에 지금 서성민 전문가님께서 이름값을 한다, 네.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 이 종목에 이 씨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교적 강하게 가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사를 해서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도 밝혔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일부 어떤 소재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좀 더 강하게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이 미국 전기차 관련 기업인 카누와 함께 이 전기차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그만큼 지금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런 대형 업체들의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은 비록 좀 쉬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아직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안전벽 부분을 생산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ESS 시장의 뭐 성장,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2월 6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가면서 48,900원까지 도달한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1% 정도의 조정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4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지금 이런 상승 추세대 안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직전 고점을 한번 상승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고점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약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51,500원에서 52,000원 사이로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흥 SEC 아직 여력이 좀 남았기 때문에 더 봐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고점인 51,500원 또 52,000원까지는 봐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손절도 굉장히 잘 해야 또 좋은 주식 투자법이라고 하잖아요. 손절가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 수익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지 라인 부근이 4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45,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일부 전량 수익 실현해 두시고 차라리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점 2차 지지 구간을 보게 된다면은 대략 한 43,000원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0원에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45,000원을 이탈할 경우 좀 다시 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다음에 또 AS를 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흥 SEC 봐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두 전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지금 방송한 지 일주일 만에 짧은 시간 만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사연에도 또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는지 어떤 종목 구해드리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스탁 이어서 다른 사연들도 만나봐야겠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벌써부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코너죠. 앞서 AS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더 기다려지는 오늘의 코너입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사연이 왔는지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와 게시판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는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실 때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에서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화면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셔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맞춰서 사연 만나보고 또 이에 맞는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사연 올려져 있는지 만나봐야겠죠? 그중에 먼저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인지 만나볼 텐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혜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업종인데 요즘 휴대폰 부품주가 잘 간다고 들어서 다시 관심이 가네요. 제가 코리아 서킷을 매수해서 재미 본 기억이 있는데 또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더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제 주식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빨간 계좌 좀 보고 싶습니다. 구해줘 스탁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킷으로 이미 수익을 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부품주를 다시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이 있을지 한번 봐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님과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이분한테는 어떻게 좀 종목을 구해드리면 될까요? 네, 좀 휴대폰 부품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서 와봤습니다. 이 세코닉스라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과 렌즈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면서 사실상 부진한 흐름을 좀 겪었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뭐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는데 다시금 뭐 폴더블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니면 새로운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됨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선전을 하게 되는데 앵커님, 여기서 선전을 할 때 가장 요즘 보편적으로 광고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시나요? 광고에 나오는 거 지금은 바로 생각나는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뭐 스마트폰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대부분 카메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이제는 카메라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코닉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과 렌즈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는 뭐 이머징 마켓 자체에서도 이 보급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 멀티플 카메라가 좀 채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실적 개선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코닉스가 자동차용 카메라 역시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자동차를 보게 되면 뭐 후방 카메라 없는 자동차 이제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도 카메라 모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아다스라고 하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의 보조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카메라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2018년도에 세코닉스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지포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엔비디아와 함께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갖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추가적으로 뭐 차트 보시기 전에 실적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8년도까지는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올해 지난해죠. 2019년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뭐 100% 가까운 성장을 좀 보이게 되고 당기순이익도 안정화되면서 100억대를 좀 기록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지금 큰 폭으로 좀 개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코닉스 차트를 좀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 이 방송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이 컸었던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점점 높여가지고 있고 게다가 장기 이평선 상단으로 안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7,14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인 7,9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6,7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가 구해준 종목은 세코닉스였는데요. 그렇죠. 광고 보면 요즘 핸드폰 광고들이 거의 다 좀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눈여겨봐도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렌즈도 물론이지만 여기서 또 자율주행 관련차 또 후방 카메라도 또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점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7,900원, 손절가는 6,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서성민 전문가에게도 좀 종목을 요청을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좀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종목명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캠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앵커분도 그렇고 일단 휴대폰 부품주다 그러면 부품주가 다 같이 움직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핸드폰이 14억 2천만 대 팔렸습니다. 올해 핸드폰이 14억 3천만 대 팔렸어요. 그러면은 성장이 얼마 없는 거죠. 네. 그 부품주가 어떤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똑같은 부품 들어갔고 지금도 똑같은 부품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익성의 개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얘기를 드릴게요. 카메라 3개 들어가던 게 이제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 만들던 회사가 5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핸드폰의 개수를 팔더라도 카메라 모듈 업체는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언팩 행사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아무래도 아까 강호진 전문가가 얘기해 준 대로 카메라 모듈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을 갖고 온 거고요. 그 종목이 바로 캠시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98% 이상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매출로만 렌즈 매출만 모듈 매출만 6천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해서 비싼 모델에만 모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갤럭시 A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를 비롯한 중저가 모델에도 모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후면부에 쿼드러플 카메라 모듈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는 미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개별 한 섹터에 머물러 있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그냥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세계 1위를 하겠지만 빅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고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분야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세보라는 차가 있는데 이 세보라는 전기차가 되게 초소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크기를 가늠하시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의자만한 전기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가끔가다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차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 7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 합친다고 하면. 괜찮은데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얘네 목표가 올해는 5,000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00대를 팔았다고 했을 때 매출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 1,700만 원 곱하기 5,000대니까 한 750억 정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적자였던 전기차 사업에서도 수익을 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에서 1조 이상의 1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5.5%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대략 66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계산해서 따지면은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지만 오늘의 차트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기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은 마음 급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 급한 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 입장을 대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활주로 차트에서 활주로 부분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활주로 차트라고 해서 활주로부터 사기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쉬고 있는 연료 주입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 상당히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양봉 거래량 수반하면서 34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예쁜 모습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면 되는데 시초가에 공략해서 얼마까지 볼 거냐?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 내에서 즉 볼린저 밴드 내에서 일단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3,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이 종목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은 3,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가 구해준 종목은 캠시스였고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였습니다. 투자적 마인드로 길게 보면 4,000원까지도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짧게는 목표가 3,700원, 손절가는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꼭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이번엔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체크해보는 이상한 스탁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냥 종목명 드리면 너무 재미없겠죠? 이 야밤에 어떤 종목일지 함께 추리하면서 힌트 풀어가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종목명은 이 코너가 끝난 뒤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은 이어서 전문가 무료 방송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저희가 힌트 풀어드리기 전에 전문가 무료 방송 들어가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 방송 코너 클릭하시면 바로 이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밤 12시부터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이 종료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무료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상한 스탁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은 서성민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삼촌이 삼성전자야. 우리 삼촌이 삼성전자다. 약간 좀 모호한데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자회사 개념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자회사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다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삼성전자다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분사돼서 따로 차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촌이 삼성전자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인맥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야, 우리 삼촌은 삼성전자거든. 약간 애기들이 이렇게 네, 막 뭐 자신 없고 할 때 당당하게 뭐 세우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든든한 백인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 네, 일단은 우리가 오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삶을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창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삼촌이 삼성전자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라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 모든 부분을 얘네가 책임지고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뛰어난 성장성이 보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난다고 하니까 정말 볼수록 매력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세 글자 어떤 종목일지 계속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요. 가성비 갑입니다. 오, 네. 가성비가 갑이다. 앵커님은 가성비 좋아하시나요? 가성비가 좋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분식집이 있고요. B라는 분식집이 있어요. A라는 분식집은 1,000만 원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 법니다. B라는 음식집은 똑같이 1,000만 원 투자해야 되는데 하루 200만 원 벌어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당연히 적게 들고 많이 벌 수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바로 그 가성비인데 그 가성비를 우리가 주식으로는 PER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PER 기준으로 내가 얘에 투자했을 때 투자 자금의 회수가 더 빠를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 수단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동종업계의 다른 종목보다 반 정도 싼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의 A라는 종목이 10,000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5,000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그것도 삼성전자를 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투자는 사실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 들고 차라리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가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종목은 꼭 사고 싶은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계속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힌트는 4차 산업의 인싸입니다. 네, 저는 사실 아싸거든요. 근데 우리 앵커님은 인싸신가요? 저 인싸죠. 네. 저는 아싸입니다. 아싸기 때문에 인싸의 삶을 잘 몰라요. 하지만 4차 산업의 인싸가 누군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종목명을 누설할 뻔했네요. 네. 4차 산업의 인싸는 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의 핵심이라 좀 큰 폭인 것 같긴 한데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5G도 있을 거고 반도체도 있을 것 같고 네, 정답입니다. 반도체인가요? 반도체죠. 네.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좀 식상해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지금 인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싸 중에 인싸인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자식 농사는 이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겠죠.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나가면서 돈을 막 엄청 뺏어서 나갑니다. 그럼 좋겠습니까? 그래도 안 좋죠. 그렇죠.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 자식이 좋잖아요. 자회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자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는 조금은 애매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어서 세 번째 힌트까지 바로 공개를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손님 맞이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별다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장사가 잘 됩니다. 네. 장사가 잘 돼서 손님이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층을 또 확장을 그죠? 해야죠. 2층으로 확장하죠. 확장을 하면 뭐가 들죠? 돈이 들죠. 네. 그걸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투자한다고 빠진 거예요. 손님이 많아서 투자한 건데 그게 왜 빠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투자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손님을 무지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시설 이상의 2배 이상의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이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추리를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 두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기 전에 이 종목들의 가격 전략 어디서 알려드리는지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가격 전략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4차에 갈 때입니다. 네. 다 취해서 4차에 갈 때이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꼭 봐야 될 핵심 필수 종목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좋은 내용 소개해드릴 우리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이상한 스타 종목까지 모두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또 다양한 종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호진,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